자, 지금부터 중국 이제 신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요, 이야기 중국사, 그 다음에 이야기 동양신화, 위앵커, 이분이 중국 신화에 대해서 거의 평생 이것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중국 신화전설이라고 하는 민음사의 2권짜리, 그 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참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역사가 그냥 제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또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정도, 동양학을 하기 위한 정도의 기본 교양 수준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개벽은 뭐죠? 이 개벽 단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민음사의 책도 보면 그게 나와요. 시가 창조에 대한 그 궁금한 점, 그래서 제강이라고 하는 그 혼돈,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천지 창조,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천지 창조에 관한 창세기를 보거나, 또 우리가 그 동양학에서 보는 태극도설 있죠. 태극이 무극이라고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영한대역성경도 창세기부터 66편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올려놨어요. 필요하신 분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태초에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은 처음에는 혼동 상태다. 그 혼돈의 상태를 무언가가 질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하나를 만들었다.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죠. 뭐 첫날은 태양과 그 달을 만들었나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물들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중국 신화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태극도서는 한번 보시고, 태극도서도 비슷하죠. 무극에서 음과 양이 생기고 거기에서 음양 오행이 생기고, 그러면 중국의 천지창조는 무엇에 가까울까요? 중간에 짬뽕인 것 같아요. 이것에. 네. 자, 최초의 중국의 이제 개벽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천지창조 부분 이 부분이 나와요. 자, 방고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그 우주라고, 그러니까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란 상태의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는,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방고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나면서 또 가르고 쫙 휘둘러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이를 밀어서 올려서, 근데 방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계속해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땅을 계속 밀어 올리니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방고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됐다라고 싶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고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 방고라고 하는 거인의 몸이 변화하면서 자연현상이 나옵니다. 그걸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민음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죽어갈 때 방고죠. 그의 몸에는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입에서 나온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뭐다?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를 변했고, 왼쪽 눈은 태양으로, 오른쪽 눈은 달로, 손과 발, 그리고 몸은 대지의 사극. 대지 사극은 뭐죠? 동서남북이 되겠죠. 그리고 5방, 5방이죠. 동서남북 중앙, 그쵸? 사극, 4개의 극, 동서남북의 극과 5가지 방향,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에 빼어난 산이 되었고, 사극과 산이 되었고, 피는 뭐가 됐어요? 강물이 되었고, 핏줄은 길이 되었다. 살은 밭이 되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로, 피부와 털은 화초와 나무로, 이 뼈, 골수 등은 반짝이는 금속과 단단한 돌, 둥근 진주와 아름다운 옥돌로 변했다.
쓸모없는 몸의 땀조차도 이슬과 빗물이 되었다. 말하자면 죽어서 변신한 방구는 그의 몸 전체도 이 새롭게 탄생한 세계를 더 풍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질서를 부여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이 태초에 음과 양이, 무극이 음과 양이 되고 음과 양이 돼서 오행이 생겨나서 그렇게 해서 물질이 생겨났다고 보는데, 중국 신화에서는 이 방고라고 하는 큰 거인이 땅과 하늘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하늘과 땅 사이에 덩치 큰 거인이 죽으면서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주에 생기는 태양이라든가 달, 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죠. 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죠.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앙, 이거는 왜 이제 개벽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고신앙 시절에 임금이 있었대요. 임금이 고신앙이 있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방황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이 고신앙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귀병이 있었는데 귀병에서 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개가 됐어요. 개. 황금개. 반짝반짝이는 개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반호라고 했다. 그런데 이 방황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가서 목을 베어오면 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가서 며칠째 동안 이 개가 황금 반짝이는 개가 이 적진 방황한테 가니까 방황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물며 고신앙이 있는 개조차 나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축제를 열었대요. 파티를. 그런데 그날 저녁 이 개가 이 방황의 목을 베서 물고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신앙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딸하고 결혼할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개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데 먹지도 않고 삐져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너랑 결혼시키냐라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공주가 결혼해야 된다 약속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간이 황금종인가 들어가서 7일을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7일에 들어가 있어서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꼭 옛날에 그 단군 신화에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을 100일인가 먹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종이 들어가서 7일을 견뎌내면은 사람으로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공주가 6일째 들어봤더니 몸은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 머리는 개의 머리가 됐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가서 살면서 3남 1녀를 낳았는데 그 성씨가 반씨, 남씨, 뇌씨, 종씨래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런 성들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이 고신앙한테 가겠죠. 외할아버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성씨를 하사, 반씨, 남씨, 뇌씨, 종씨. 그래서 이 반씨가 이제 중국의 성씨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반씨도 있죠. 이게 누구죠? 반 유명하신 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반씨 있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반씨라서 그래서 한번 이 성씨를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서양에서는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가 다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우스가 하늘의 신이죠. 가장 힘이 있죠. 그래서 제우스는 뭘 다루죠? 번개를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큰 신이 황제죠. 황제가 천상의 황제가 뭘 다루죠? 역시 뇌. 그렇죠? 뇌. 번개죠, 뇌가. 네, 번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번개를 다루고 황제도 번개를 다룬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죠.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 삼지창인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데스가 지하 세계를 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좀 구체화됩니다. 방향이. 동양에서는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방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방이 공간만을 뜻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참고 삼아서 중국에서는 중국 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쪽에는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 동쪽에 오랑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동이족, 동쪽에 오랑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염제 신농시라든가 치우천왕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밑에서 동이족을 볼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쪽에는 동이족이 있다. 근데 치우천왕을 보면 4개의 눈이 있고 6개의 손이 있고 구리로 된 머리가 있고 새로 된 이마가 있대요. 괴물의 모습이고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중국 서쪽에는 이쪽에는 강족이 있고요. 강족에는 공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공. 그래서 공공과 이쪽에 공공의 신과 이 치우천왕 나중에 싸웁니다. 여기는 신농시, 신농시의 염제. 여기는 황제. 그렇죠? 황제. 그리고 공공, 치우천왕.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자, 강족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족을 괴롭히자 치우가 보복을 하니 공공이 머리로 부주상, 머리로 들이받아버렸대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기울어서 서쪽이나 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아져서 평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돼요. 그래서 이 공공이 부주산우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서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땅이 낮아서 현재의 중국 지형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동고서저죠. 동고서저. 그래서 동쪽이 높고 남쪽이 서쪽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늪새바람 현상을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죠. 사회 시간에. 이것처럼 근데 중국은 반대로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치우천왕이 괴롭히니까 이 강족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족 괴롭히자 치우쳐 보복을 하니까 공공이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이 부주산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막 여와시가 5세계도를 갈아서 하늘을 짓고 큰 거북의 다리를 잘라 네 기둥을 세우고 흑룡을 죽여서 기준을 건너고 갈대지를 쌓아서 홍수를 막아 혼돈의 세계를 원상복구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이 여와시가 이 하늘에 돌을 갈아가지고 5세계도를 말아서 하늘에 구멍 뚫린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방고가 하늘을 밀어 올렸다고 했죠. 그런데 이 거북의 4개 다리를 잘라서 기둥을 세워서 이 하늘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흑룡을 죽여가지고 기준을 건너서 갈대의 재를 쌓아서 홍수를 막았다. 자, 흑룡은 뭐죠? 영은 기본적으로 뭐가 관련돼요? 수예요. 그렇죠? 영은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용이 나오면 수와 관련됐다. 그래서 용은 물을 자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걸 죽여서 홍수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갈대를 쌓아서 홍수를 막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국의 혼돈의 세계를 원상복구했다. 중국에 뭐가 나오냐면 신화를 읽다 보면 홍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아주 물 때문에 골치를 아파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뒤에 나오면 치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치수가 뭐냐면 다스릴 치자의 무술자죠. 어떻게 하면 홍수를 제어할 것인가, 홍수 문날로부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을 다스리던 용을 죽이고, 또 흑룡이니까 흑은 뭐예요? 흑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뭐예요? 우리가 동양시락에서 오행에서 수죠. 어쨌든 이 흑룡이 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홍룡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 갈대의 재를 쌓아서 홍수를 막아서 그동안 홍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물난리를 막았다. 그게 누구다? 여와시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묘족, 북쪽에는 적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동쪽에 이족, 그 다음에 서쪽에 강족, 북쪽에 적족, 남쪽에 묘족. 이렇게 중국의 이 방향별 종족도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동쪽은 뭐다? 동이족, 이쪽은 강족, 서쪽은 북쪽은 적족, 밑에는 남쪽은 묘족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저번에도 했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동이족에 속하는지 볼게요. 자, 동이족. 동이족을 보면 자, 우리가 환인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환인하면 뭐야? 그 환웅과 웅녀, 곰이 만나서 단군 신화가 상생이 되죠. 단군. 그래서 환인의 후손인 환웅이 곰과 만나서 단군이 되었다. 그리고 환인의 후손인 해모스는 뭐냐면 바다의 신이에요. 물의 신, 수의 신. 그리고 이 하백의 딸인 유아. 하백이 아마 하백이 바다의 무의 신인데 유아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해모수가 와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해모수가 첫날 밤 신혼을 차리고 아마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가 뭐예요? 이 하백 입장에서 보면은 딸의 몸만 더럽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부여 쪽에 있는 무슨 호수에 그리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버려진 유아를 부여의 금화 왕인가요? 금화 왕인가? 이 금화 왕이 유아를 돌봅니다. 그런데 주몽을 낳죠. 근데 주몽은 누구다? 해모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몽이 뭐냐면 화를 잘 쏘잖아요. 그래서 이 주몽도 약간 이 신의 계통의 라인에 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나오죠. 자, 단군은 고조선이죠.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국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이계에는 우리가 동쪽 오랑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태호, 복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룡하고 염제, 신농씨가 있죠. 염제가 뭐냐면 신농씨는 뭐죠? 신농씨는 크게 두 가지를 업적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신농 뭐죠? 농사. 농사는 주로 뭐예요? 밭농사가 있죠. 그런데 이 밭농사는 뭐냐면 그 채소 같은 거 키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를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을 다루게 됩니다. 식물을 하면서 뭐죠? 식물들이 약용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죠.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농본청가요. 이거를 만들죠.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업적이 있다. 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더 업적이 있지만 크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신농은 우리가 신농시라고 하잖아요. 신농. 농업농자잖아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다. 제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지금은 동복댐에 의해서 폐교된 제 중학교 이름이 신농중학교에서 신농중학교. 그래서 제가 농부야 된 건 아시겠죠? 제가 신농중학교 나왔다고 하면 그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 중학교 이름이 신농중학교였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와 항아가 나오죠. 예와 항아가 나오는데 예는 뭐냐면 원래는 예와 항아는 천상에 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얘가 활을 정말 잘 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주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활이에요, 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대에 나가면 전부 싹쓸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활을 잘 쏘는데 신농 시절에 신농시가 아니죠. 여순 임금 시절에 여순의 아들들이 10명 중에 하나, 10명이 태양이 10개가 있었어요. 태양이 10개가 돌아가면서 복숭아 나무에서 걸치면서 하나씩 바뀌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10개가 한꺼번에 태양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뜨겁죠. 뜨거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연, 월, 일, 시 8글자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염상격이니 뭐 그렇죠. 염상격이니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불꽃이 막 타오르 뜨거운 게 조열하다. 굉장히 사주가 저러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태양이 10개가 있으면 태양 10개가 전부 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초목이 다 말라 죽죠. 그리고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져요. 그러니까 위에 이 황제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황제가 얘한테 활 잘 쏘는 얘한테 이걸 좀 해라 그러니까 얘가 활로써 태양을 쏴가지고 10개까지를 다 쏴봤으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이 되겠죠. 그런데 10개 중에 9개를 쏴서 떨어뜨리고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태양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요순의 아들이 9명이 얘가 활을 쏴가지고 죽여버렸으니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하늘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와 항아 이 부인이 예와와 항아가 지상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항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하늘에 살아야 되는데 지상에서 살아라고 하니까 억울하겠죠. 얘는 미안하죠. 그래서 얘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보다 곤륜산에서 서왕모가 하고 있는 선도복숭아 먹으면 18,000년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가서 이제 곧 죽으니까 하늘을 못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얻어옵니다. 서왕모가 주죠. 순수하게. 그래서 얻어놓고 이제 부인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 복숭아를 먹고 같이 지상에서 오래 살자꾸나 라고 하는데 항아는 남편이 미운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하백의 이 부인과 바람이야만 날 거예요. 바람을 피우죠. 그러니까 항아가 얄미운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빨리 죽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복숭아를 먹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가 복숭아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먹으니까 이제 어째 수명도 늘어나면서 몸이 가뿐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막 자기 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늘나라에 녹을 딱 하려고 하니까 양심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먹어버려서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천상에 가더라도 천상에서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남편하고 같이 안 먹고 내가 혼자 다 먹고 와버렸으니까 굉장히 내가 나쁜 부인이 되지 않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숨어버린 게 어디냐면 천상을 안 가고 어디 가냐면 달에 숨어버려. 달에. 그쵸? 달에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이 뭘로 바뀌냐면 두꺼비로 바뀐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익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는 알겠죠. 풍은 뭐겠죠? 바람이겠죠. 바람풍. 그 다음에 우사는 비겠죠. 그 다음에 운사는 뭐게요? 구름이겠죠. 구름.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그 건국신화에 고조선 뭐죠? 당군 건국신화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풍백, 우사, 운사. 제 기억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바람을 다루는 신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룡이 나옵니다. 충룡은 뭐냐면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그 다음에 후토 나오죠. 후토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여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화가 2개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 할 때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준 뭐 이야기 있는데 이거는 당분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목국은 눈이 하나만 있는 나라예요. 생각나는 노래에 가면 일목국, 설, 간접, 역수, 반위 뭐 이런 게 있죠. 백민국, 사회국, 후치국, 뭐 민국, 부채국 이거 크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동익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익에 누가 속하는지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화계. 하화계는 뭐냐면 하화계는 서쪽이죠. 황제 헌원. 자, 이 황제하고 나중에 신농시, 염제 신농시하고 싸워요. 자, 이거는 동쪽의 오랑캐. 동이죠. 요거는 중국의 황제는 뭐죠? 중앙에 있으니까 오행 중에 황은 뭐예요? 황은
노란 거잖아요. 토로 말하면 노란색이에요. 토고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중을 의미하죠. 북쪽은 뭐다? 흑색의, 아니, 저기, 까만색의 물이고, 동쪽은 파란색의 나무고, 남쪽은 빨간색의 불이고, 서쪽은 흰색의 금이다. 쇠다, 쇠. 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황색이니까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하고, 염농 신농씨하고 싸워요. 원래는 연제 신농씨가 먼저 있고, 이제 황제가 싸움을 걸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어쨌든 염제 신농씨가 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겼더라면 동이족이 우리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싸움의 치우천왕. 치우천왕이나 여기에 공공하고 이 밑에 공공하고 싸우죠. 이쪽에서 이렇게. 근데 역시 칩니다. 치우천왕도 싸움이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져요. 밑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 동이족이 지면서 중심이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중화사상, 중화 이렇게 쓴가 봐요.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화자 아니겠죠? 중화사상. 그래서 어쨌든 중화사상이 이제 뭐냐면 황제가 이 동이족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중화사상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이족, 염제 신농씨가 황제의 반란을 제압했더라면 그리고 싸움의 신인 치우천왕이 이걸 제압을 했더라면 우리가 동쪽 오랑 계속하는 우리가 더 훨씬 잘 나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아시아의 맹주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제 상상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재서 교수님의 이야기 동양신화를 보면은 이번 책을 보면 장점은 서양 신화와 동양 신화를 비교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신다. 서양은 인간 중심으로 동양은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신의 모습이 동물에 투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암기할 수도 없고 너무나 많은 신의 종류도 있고 모습이 다 해괴방치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9개, 꼬리가 9개, 날개가 돋아있고 몸은 호랑이 몸이고 뭐 머리는 개 모양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신화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실제가 아니고 상상 속에 우리 곤륜산도 지금 상상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 때문에 그냥 읽고만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농씨가 소몰이의 모습을 아까 우리가 농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뭐예요?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소몰이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미노타우로스 소몰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정재석 교수님 이야기 동양신화는 읽어보시면은 저기 동양 신화와 서양 신화를 이해하는 데 비교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민음사에 나온 거 있죠. 민음사. 그래서 중국 신화 요거 1, 2는 요건 좀 디테일해요. 디테일하다. 그리고 정재석 교수님의 이 책은 요것의 요약본처럼 좀 요약본처럼 되어 있는데 다만 서양과 중국의 그 신들을 동양서양을 비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양쪽의 문명이라든가 그 신화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음사의 책은 이 중국 신화의 대가인 문을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